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반도체 관련주가요, 향후 시장 주도주로 부각이 기대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바닥권에서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이 유망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주말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를 보면은 다우지수가 0.8%, 나스닥이 1.5% 하락을 했는데요. 미국 국채금리 상승 장중에 5%까지 돌파가 됐죠. 그리고 중동 분쟁이 장기화 우려가 이어지면서 미국 증시가 지난주에 다우가 1.6%, 나스닥이 3.1% 낙폭이 심화됐어요. 자, 미국뿐이 아니죠. 유럽 주요 증시 독일이 2.5%, 프랑스도 지난 한 주 동안에 2.6% 빠지면서 5주 연속 하락했어요. 영국도 2.6%나 빠졌고, 아시아 주요 증시도 마찬가지죠. 중국이 3.4%, 일본이 3.2%, 대만도 2% 넘게 하락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겠죠. 코스피 지수가 지난주에 3.3% 하락했고, 코스닥 지수 6.5% 하락을 하면서 최근 전저점 이탈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불안감이 확산되는 모습이에요. 특히요, 코스닥 지수의 낙폭이 심화됐는데요. 자, 그 이유는 영풍재지가 하한가로 들어가면서 불공정 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중소형주로 낙폭이 심화됐죠. 그래서 체감 지수는 더더욱 안 좋은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불안감 아까 말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과연 계속 이것이 이어질까? 따라가서 매도를 할까? 저는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우리가 이수장 증권TV에서 계속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세계 금융위기 2007년도였대, 그렇죠? 5.25가 고점이기 때문에 5.25%까지 가든지, 아니면 지난 정고점이 4.3%대예요. 그거를 하향 이탈되든지, 그렇죠? 그때 가서는 조금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3%에서 5.2%대까지는 철저하게 단기적으로 움직이자. 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5% 장중 돌파됐고, 전일 종가가 아마 4.92로 끝났기 때문에 아마 5.25까지 아마 금세 5%가 넘어가면은 저는 오히려 매도가 아니라 좀 길게 보면서 분할로 매수를 해줘도 되지 않나. 왜? 5.25에서는 저항을 받으면서 하향 안정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또 하나 하락의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인데요. 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는 공사력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상군 투입 시점에 갔으면은 이 위관 선반영이 되면서 오히려 이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 지수가 해서 하락세가 이런 시점이 나오면은 진정되면서 반등이 기대되고, 또한요, 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가 2400포인트는 12개월 선행폭,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이 보통 뭐 증권사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거의 10배 초반, 뭐 3배, 4배, 5배 뭐 이렇게 10.34배에서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2400선이 하회됐는데, 그리고 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5.2%까지 올라가면 좀 더 하락할 수 있겠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빠지면 좀 중기적으로,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방송을 통해서 종합지수 2600 갈 때 메리트가 없다 해서 철저하게 단기만 하자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지수가 10년물 국채금리가 한 5.25%까지 가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서 좀 더 빠진다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매수로 좀 길게 보면은 충분히 수익을 갖다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는 좀 체크할 부분을 한번 살펴보죠. 자,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이 발표했는데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아까 말한 대로 코스피 지수가 3.3%나 하락했는데, 삼성전자 지난주 그렇게 시장이 하락했는데도 1.9% 떴죠. 근데 삼성전자에 이어서 이번 주에 SK 하이닉스가 26일 날 실적 발표를 할 거예요. 근데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SK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한 이후에 주가 반응을 보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그렇죠? 더 매수를 하느냐, 조금 매수를 늦추느냐,
그 판단 기준으로 봐야 된다. 어떤 종목? 그 부분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도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 15일 연속 2조 5천억 매도했기 때문에 과매도다. 매수가 들어올 거다. 그러면 들어올 때 규모하고 어느 섹터에 집중되는지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들이 지난주 월요일까지 매도, 그래서 16일 연속 매도를 한 2조 7천억까지 늘렸다가, 그리고 매수로 전환되면서 나흘 동안에 8,400억 순매수. 그 중에 순매수 한 것이, 그죠? 여기 보시면 전기전자 업종의 7,855억. 이 8,460억 중에서 대부분을 바로 이 전기전자 반도체 쪽 하이닉스와 그리고 이 삼성전자로 매수를 했다는 얘기야. 우리가 상당히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것이 또 이번 주까지 이어지냐 봐야 되고, 아까 말한 SK 하이닉스와 연계해서 보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FOMC 회의가 11월 2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이에요. 있어요.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가 아마 5% 아마 좀 약간 또 돌파되는 모습은 나올 수 있는데 5.2%가 넘어가면 그때 크게 빠지면 오히려 사놓고 기다리면은 좀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내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저는 뭐 지금 보유한 종목 매도하기에는 타이밍이 많이 늦었어요. 오히려 매수하는 관점으로 이제는 단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조금 길게 보면서 분할로 매수할 타이밍이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 지금 대통령이 지금 이제 중동 방문이죠. 국빈 방문이에요. 사우디, 카타르. 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종목군들 뭐가 있는지 뒤에 가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대투자연구소에서 지금 유료 회원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 예, 뒷부분에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 드리지만은, 이 과거 회원분이었다든지 아니면 좀 현재 기존의 회원분인데 좀 만기가 도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할인 혜택을 크게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 있죠? 010-2420-6710으로 문의를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시장 안정 시 빠른 회복이 기대되는 이유 한번 세 가지를 들어볼까요? 일단은 업황 회복 기대죠. 자, 먼저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이 했는데 2조 4천억 나왔어요. 물론 반도체 부분은 적자지만 좀 줄었죠. 근데 시장 추정치 2조 1,900억보다는 상회했다. 하이닉스도 적자 1조 6천억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1분기 3조 4천억, 2분기 2조 8천억에 비해서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요, 이 SK 하이닉스가 26일날 실적 발표가 예상되는데 이 메모리 부분,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라든지 이 DDR5의 평균 판매 가격 인상으로 DRAM 쪽은 흑자 전환이 예상이, 그러니까 낸드 부분은 조금 부진하겠지만은 DRAM 쪽 그리고 전체적 실적도 4분기서부터는 흑자 전환이 전망이 된다. 그래서 업황 회복 반도체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주도주 부각이 가능한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지수가 지난주에 3%가 넘게 하락을 했는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한국을 대표하는 종목들이 오히려 상승을 했다. 그 상승의 뒷배경은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집중이 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지난주 7,700억 매수를 보였고, 그렇죠? 그리고 하이닉스의 930억 매수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집중이 되고 있다. 또 세 번째는요, 미국 정부가 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중국 공장에 별도 절차나 기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 공급을 허가를 했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이것도.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서 반도체주 시장이 좀 안정이 되면은 시장을 주도할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도체주 SK 하이닉스는 이제 삼성전자는 지난주에 좀 강세를 보였는데 중소형 관련 종목군들은 같이 동반 하락을 했어요.
종합지수와 함께. 자, 그렇지만은 수급 쪽이라든지 또 삼성전자라든지 SK 대장주들이 받침을 해주면 얘네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전공정 장비, 그죠? PSK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한번 차트 모양들을 볼까요? 뭐 같은 동반 하락은 보였습니다. 자, 먼저요. 자, SK 하이닉스 먼저 차트 한번 볼겠죠? 자, SK 하이닉스 지난주에 지수가 그렇게 하락을 하는데도 오히려 주중에 연중 고점을 돌파를 하는 그런 강한 모습 나왔고, 또 금요일에도 한 500원 정도 강보합 수준 유지됐죠. 수급도 양호한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충분히 실적 발표를 해서 좀 더 치고 갈 그런 모습은 나타나고, 그래서 반도체 관련 정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원익 IPS죠. 전공정 장비죠. 자, 지수가 코스피 지수는 6%가 넘게 하락을 했고, 코스피 지수 3.3% 하락했는데도 지난주 나름대로 하방 경직성의 모습 나오고, 수급적으로 상당히 양호한 모습죠. PSK도 마찬가지죠. 하락은 했지만은 나름대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월덱스도 마찬가지고죠. 자, 그 중에 그렇죠? 하나 머티리얼즈도 낮은데 이 원익 QNC만 좀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었는데 3분기 실적이 좀 부진 우려감 때문이죠. 근데 3분기 좀 일시적이고 4분기라든지 내년에는 실적이 크게 또 회복이 된다니까요. 아마 이건 일시적으로 되고, 또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면서 아마 빠르게 주가가 올라올 수 있다 해서, 만약에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저는 최소한 27,000원 정도 올라오면은 그때 가서 뭐 본전 수준 내지 그중 아니면 손실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빠져나와야 되지 않나라뇨. 그래서 지금은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다라뇨.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또 이제 새롭게 두 종목 말씀드리는데, 이제 타이밍적으로 SNS텍. 뭐 과거에 여러 번 강조를 해 드렸어요. 그죠? 이 노광 공정의 핵심 재료인 블랭크 마스크를 생산한 회사인데, 예? 자, 이 EUV 극자외선용으로 펠리클을 개발하고 있고, 블랭크 마스크도 개발하고 있다. 특히 펠리클 같은 경우는, 그죠? 2021년도 투과율 90%, 그리고 올해 3월에는 투과율 91%로서요, 이 개발을 해서 내년에 양산을 목표로, 그죠? 지금 공장을 용인에 짓고 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완공한다. 그러면 EUV는 어차피 지금 이 반도체 공정들이 다 미세화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극자외선 쪽으로 시장이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SNS 때 특히 삼성전자가 659억을 투자해서 지분 8%를 보유를 하고 있죠. 여기에 실적까지는 좋아요. 올해 영업이익이 한 380억 정도 전망이 되는데 작년 대비해서 237억. 올해 반도체 업황 회복, 반도체가 상당히 부진해서 아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도체 부분 계속적으로 적자가 나오는데 SNS텍, 그죠? 상당히 실적 성장돼서 SNS텍. 한번 차트 모양 볼까요? 자, SNS텍, 그죠? 한번 이게 언제입니까? 화요일날 한번 크게 떴다가 17일날 크게 떴다가 지금 수목금 3일 하락했는데, 어차피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다 보니까는 영향을 받았는데, 저는 다시 이게 최근 저점이 얼마입니까? 41,800원인데 이 42,000원 내외, 이거는 잘 안 깨진다 보고 오히려 월요일날 특히 또 이 주말에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아마 하락 출발할 거여서 이 저점 수준에서는 한번 타이밍적으로 단기적인 관점입니다. 아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려요. 국채금리가 5.25까지 가던지, 그죠? 그런 부분이 나올 때까지 단기로 하고 그 이후에는 조금 분할로 장기적으로 들어가도 된다 말씀드렸는데, 단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월요일날 전저점 수준에서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SK 하이닉스가 이 DDR5의 평균 판매 가격 인상으로, 그죠? 그리고 생산량을 계속적으로 증가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DDR5 수혜 종목으로 강조해드린 종목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아비코 전자죠. 과거에 DDR3에서 4로 넘어갈 때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다 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DDR5가 전체 시장 침투율이 한 50% 수준 되는데, 내년 정도 되면은 DDR5가, 그죠? 한 1, 2년 안에
내년 2024년이죠. 25년까지 내년 내후년에 이 침투율이 한 50% 수준까지 올라가서 2025년까지 실적이 최대로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수혜가 기대된다는 얘기에서 아비코 전자. 자, 근데 아비코 전자가 지난 금요일 날 좀 상승을 했어요. 그렇죠? 지금 시장이 만약에 월요일 날 빠진다면 이게 올라간 종목들은 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따라가는 종합지수가 올라가는 장이면 막 따라가도 되는데 시장이 빠지는 장에서는 하루 이틀 올라갔다가 시장이 뒷받침 안 되면 다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추격 매수하지 말고요. 오히려 이것도 한 2, 3일 조정 빠지면 그러면 오히려 주초에는 SNS텍이 오히려 조금 유리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수장증권TV에서 강조했던 바이오주도 우리가 지난주에 방송을 통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등이 실적 성장과 그리고 전망으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떴다가 하반 경직으로서 조정을 잘 받는데 지난주에 그것이 치고 가느냐 아니면 꺾이느냐인데 반대로죠. 하향 이탈됐어서 좀 시간은 필요해 보입니다. 하향 이탈됐기 때문에. 하지만은 지금 바이오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동아약품하고 그리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에스티팜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빠질 만큼 바닥권이기 때문에 크게 더 빠질 폭은 없어요. 그냥 갖고 계십시오. 뭐 최소한 본전 내지 더 수익 내고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바이오주들이 의미 있는 지수는 지지 못해주고 하향 이탈 때까지 좀 시간은 필요하다란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주 아까 말한 대로 반도체 고종목하고도 이번 주에 조금 좀 더 관심을 가질 종목. 자, 바닥권에 있으면서 순매수되고 실적이 좋아하는 종목.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LG전자 비중 확대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아직도 유효하다. 이런 종목은 좀 시장이 안정되면 아마 빠르게 안 빠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월요일날 화요일날 또 크게 하락을 해버리면은 안 빠지던 종목군들이 뒤늦게 반영돼서 좀 빠질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지수가 빠질 만큼 어느 정도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주면은 빠진다 해도 그러니까는 만약에 우리가 LG전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10만 4천 원 내 정도 그러니까 요 저점 수준에서 10만 4천 원 뭐 5천 원 수준에서 들어갔다 해서 빠져서 10만 초반까지 간다 해도 이 10만 원 10만 5천 원 수준은 또 언제든지 회복이 가능한 국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월요일 화요일 빠지면은 오히려 매수적으로 해도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수급도 상당히 양호하죠. 그렇죠? 상당히 좋은 모습. 특히 지난 9월 달에 이미 물량이 조금 들어왔어요. 바닥권에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치고 나갈 자리인데 좀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는 못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죠?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빠지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봐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두 번째 종목은 대한전선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지금 이 중동 국빈 방문에 갔어요. 지금요. 자, 그래서 거기에 관련 종목 대한전선인데요. 사우디 초고압 케이블 생산 현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그리고 실적도 상당히 양호한데 한번 볼까요? 자, 대한전선 주가도 그쪽 같이 하락할 수밖에 없죠. 시장이 나쁘니까 뭐 대부분 종목들이 다 하락했어요. 근데 최근에 수급도 봐도 개인들이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출회되고 있고 실적 부분을 봐도 그렇죠? 작년에 482억 영업이익인데 올해 상반기에만 지금 3월달에 177억 그리고 6월, 그러니까 2분기에 240억. 그럼 이거 두 개만 해도 410억이에요. 실적이 그만큼 나오고 또 중동 방문으로 인해서 고단 시장에서 부각 가능성. 그래서 대한전선 관심 한번 가져도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리고 또 이 국빈 방문, 중동 방문으로 인해서 하나 해야 되는 게 한미글로벌. 한미글로벌도 상당히 네옴시티 관련 종목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란요. 한미글로벌 네옴시티 대표단에 포함됐다 그러죠. 이제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그 부분이 부각되면서 한번 올려면서
이 중동 방문, 그런데 딱 철저하게 단기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방문으로 인한 단기적인 부각이니까는 뭐 대한전선이 됐던 한미 글로벌화 됐던, 그죠? 수익이 나건 손해가 나건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우리가 접근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 덕산 네오룩스도 뭐 최근에 계속적으로 강조해드린 종목이죠. 올라갈 때보다는 항상 지금 시장이 불안하니까는 한 2, 3일 빠질 때를 대비해서 하자. 특히 지금 애플이 내년에 역대 최대 크기의 폴더볼 아이패드 출시하는데 아마 여기도 OLED 사용하겠죠. 그렇죠? 그럼 거기에 따른 수혜. 그리고 그 관련 종목으로 우리가 하나 더 하면은 이 파인 엠텍이죠. 한번 볼까요? 그죠? 파인 엠텍, 그죠? 상당히 모습 갖추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애플이 내년에 역대 최대 크기 폴더블 아이패드 출시 그런 기사가 크게 나왔었죠.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수급 쪽으로도 그죠? 보면은 상당히 좀 양호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종목군에서 빠지면 올라가면 여기서 그냥 만약에 월요부터 치고 가면은 나하고 인연이 없다 생각하시는 거고, 조금 빠져서 7,500원 전후 정도 되면은 한번 관심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닥권에서 실적 좋은데 실적이 앞으로 전망이 되는데 수급도 양호한 종목죠. 위주의 스튜디오, 그죠? 바닥권이에요, 그죠? 근데 수급이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 현대 유아도 마찬가지죠. 상당히 수급 양호해요. 그리고 한전 KPS 이러한 종목군들, 그죠? 그래서 저는 너무 크게 빠진 종목은 이건 아마 움직이면 나올 텐데 지난번 방송을 말씀드렸듯이 근데 반등 차원이 짧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종목은 내가 단기 매매 하다가 보면은 지수가 이렇게 크게 하락하면은 팔지 못하고 물려서 그런 종목들에 빠져나올 기회로 보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은 좀 오히려 좀 안정적으로 조금 수익이 날 수 있다 해서 단기 매매해도 이러한 종목군들로 타이밍을 봐가면서 철저하게 단기적으로 하자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해서 좀 불안한 심리가 큽니다. 그래서 막 매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실 텐데요. 저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5.25라든지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상군이 투입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그 시점이 최저점 수준이 되지 않나, 그죠? 최소한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지면돼서 오히려 저는 매도보다는 매수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갖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덜 빠지고 늦게 빠진 종목들은 누가 주가 관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종목군들로 올라갈 때가 아니라 2, 3일 빠질 때 한번 관심을 가지고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거는 이제 현대투자의 이제 유료원 안내죠.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특히 한 번이라도 현대투자연구소와 인연을 맺었던 분이라든지 아니면 좀 만기가 가까이 되시는 분들은 그죠? 요 가격에서 크게 할인 혜택을 드리니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써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